미리 보는 코리아컵 결승 시즌 세 번째 동해안 더비는 저희 슈퍼스카이데이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현정입니다. 오늘은 양 팀의 레전드 두 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현영민 해설위원, 그리고 김원일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이렇게 해설위원으로 또 슈퍼스카이데이로 동해안 더비를 찾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일단 뭐 동해안 더비 매치는 선수들도 굉장히 긴장되면서 설레이면서 경기를 준비하거든요. 네. 두 팀이 또 좀 많은 관중 속에서 좀 즐거운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풍성한 경기들이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더비 매치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팬들도 굉장히 으르렁대면서 볼거리가 있는데요. 선수 시절 기억을 해보면 굉장히 그런 응원가, 네. 울산 승점 자판기, 포항 승점 자판기 서로 바꿔 부르면서 네. 굉장히 서로의 마음을 좀 건드는 그런 이야기들 했었는데 선수 생활하면서도 또 호텔에 들어가서도 그런 응원가가 귀에 맴돌 정도로 네.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 더비 매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은 즉 선수들도 경기장에서 뛸 때 다 듣고 있다라는 말이라고 들으면 될까요? 그렇죠. 호텔에서 계속 네. 그런 응원가가 맴돌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김원일 위원님은 2013년이 가장 기억에 나실 것도 같아요. 지금도 좀 생생하신가요? 네, 바로 이곳이죠. 네. 굉장히 많은 울산 팬들을 울렸는데 저는 사실 오늘 울산 문수구장에 출입 금지 당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냥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몇몇 올드 팬들이나 구단 직원들의 따가운 네. 시선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그래도 그때를 한번 되새기면서 기억해보면서 저의 얼굴을 보면서 좀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곳에서 굉장히 좋은 추억들이 많은데 김원일 위원도 이곳에서의 그 당시에 이제 네. 결승골 네. 아무나 기록하지 못하는 그 역사의 순간에 김원일 선수가 이름을 남긴 것 같아서 굉장히 또 이 장소가 또 뜻깊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역사이시니까요. 예, 저희가 그쵸. 오늘도 네, 함께 화이팅 역사를 해보도록. 내려가야죠. 네, 네.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29라운드 분석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포인트인데요. 바로 울산의 새로운 파도, 바람의 파이터 김판곤 감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판곤 감독 부임 이후에 좀 울산의 컬러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좀 지표로 따져보면은 수비 라인에서의 높은 지역에서부터 이제 하이블록에서 하이프레싱, 결국 이제 전방 압박을 꾸준하게 계속 가져가면서 상대 실수를 유도하고 이 실수를 유도하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내고 또 득점을 위해서 이제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축구 색깔을 계속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울산의 이야기는 뒤에서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달라진 울산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석 포인트는요. 부진에 빠진 태아 드라마 그 원인과 반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실 부분이 좀 많다고요. 네, 축구에 있어서 선제 실점은 죄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포항은 코리아컵 포함 8경기 연속 실점하고 있고 네. 6경기는 선제 실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호랑이 굴에 들어온 만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선제 실점을 하지 않는 그런 플레이를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호랑이굴의 응원전은 경기 전부터 한두 시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럴 때 좀 기선제압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좀 선수들이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큰 경기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오늘 경기를 사실 긴장감보다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많이 준비를 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동해안 더비 양 팀의 라이벌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 경기 이상의 그 경기, 이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간다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리그 1위 자리를 탈환할 수가 있겠고요. 포항이 승리를 거둔다면 최근 리그 안 좋은 흐름을 끊어내고 다시 한번 우승 경기에 뛰어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서 두 팀이 만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경기인데 지난 리그에서의 두 번 맞대결에서는 1승 1패, 그냥 1승씩 나눠 가진 모습입니다. 네, 정말 경기 명장면들도 참 많이 나왔고요. 네, 울산에서의 이제 개막전이었죠. 아타루 선수가 사실은 네. 크로스를 주민기 선수를 보고 올려준다는 볼이 운 좋게 또 골키퍼 박스 앞에서의 바운드가 되면서 이 득점이 그대로 결승골로 연결이 됐고요. 울산에서 열렸던 이 홈에서의 1대0 승리는 아타루 선수의 결승전이었습니다. 이 득점 이후에도 포항에 여러 차례 슈팅이 있었지만 조현우 골키퍼의 선방, 또 수비 라인에서 무실점 경기를 또 잘 마치게 됐고 이날 경기의 변수라면 아스프로 선수가 K리그 데뷔전이었는데 네. 엄원상 선수가 빠르다는 건 인식이 있겠지만 순간적으로 대처가 되지 못하면서 결국 이 패장을 좀 만회하지 못했던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 포항의 홈 맞대결에서 첫 번째 득점 포항의 패턴 플레이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허영준 선수가 사이로 나와서 김인성 선수의 스피드를 이용한 뒷공간 플레이, 네. 그리고 또 꺾어주는 크로스를 통해서 홍윤상 선수의 멋진 득점이 터졌습니다. 오늘도 이런 울산의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를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팀 모두 각자 홈에서 열렸던 경기 1승 1패로 나눠 가지게 됐고요. 자, 두
두 번째 골 장면이 되겠죠. 뒤쪽으로 넘어온 볼 핸드볼 파울이 선언이 되면서 이호재 선수가 추가골을 또 만들었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이 PK를 얻어낸 것도 바로 허용준 선수였죠. 예. 여기서는 주민규 선수가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얻어냈고 네. 조승범 선수가 굉장히 멋지게 프리킥 득점을 터뜨린 장면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전반전에 2대1 상황으로 끝이 나면서 포항이 계속해서 리드를 잘 지켜가면서 포항 홈에서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전반전에 이 한 골차를 울산이 뒤집어내지 못하면서 포항에서의 홈 경기는 울산이 1대1로 패배를 거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기록 지표로 보자면 1차전은 울산이 좀 압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전은 좀 팽팽한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네,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울산이 뭐 슈팅 개수라든가 유효슈팅 또 결과까지 만들어내면서 1라운드 개막전을 아주 시즌을 잘 치러냈던 울산이 되겠고요. 2차전 같은 경우에는 대등하게 네. 포항과 울산이 기록에서도 나타났듯이 똑같이 슈팅 10개, 유효슈팅 5개. 하지만 결과는 또 포항이 울산을 잡아내면서 각자 홈에서 열렸던 경기는 홈팀이 승리를 거뒀던 그런 맞대결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울산으로 이제 호랑이굴로 들어온 오늘의 경기 승패는 어느 쪽으로 향할지가 좀 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양 팀의 현재 전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력의 중심에 있는 분이 바로 김판곤 감독입니다. 대체 어떤 분인가요? 네, 일단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는 김판곤 감독이 울산의 지휘봉을 잡지는 않았고요. 네. 오늘이 이제 동해안 더비에서 김판곤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이제 첫 번째 경기인데 그동안 K리그에서 5경기를 치렀습니다. 3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그라운드에서의 벤치에서도 아주 열정적인 지휘와 함께 아주 수비 라인에서부터도 강한 압박 그 이후에 선수들도 끊임없이 독려하면서 김포항 감독이 최근 K리그 팬들에 있어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 시절에는 사실 K리그 36경기를 출장하면서 네. 주목도가 좀 떨어지기는 했는데 홍콩과 말레이시아에서 감독을 역임하면서 도장 깨기를 하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든다고 했거든요. 계속해서 홍콩에서 도장을 한번 깨고 말레이시아에서도 깨고 그 K리그의 지금 B클럽인 울산현대 감독을 맡아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김판곤 감독도 다시 28년 만에 이 울산으로 돌아온 거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계속 바라던 일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선수로서, 선수 출신으로서 엄청난 영광의 자리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김포항 감독이 처음 입단한 팀이 울산현대였잖아요. 지금 이제 울산 H로 바뀌었지만 선수로서의 프로에 입단했던 곳에서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큰 영광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중요한 순간에 지금 시즌 중반에 지금 합류한 상황이라 지금 팀을 또 빠른 시간에 빨리 안정감을 찾고 홍콩이나 말레이시아에서도 아주 좋은 업적을 이루고 지금 울산 HD에서 선장으로서 아주 잘 네. 순항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가로도 역임을 하셨지만 가장 최근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모습은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 시절인데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였죠. 그때가 가장 최근의 기억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감독직으로 좀 기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외 지도자 자격을 바탕으로 울산의 새 사령탑이 됐는데 사실 처음 한두 경기 때는 팬분들이 좀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김판곤 감독 부임 이후에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어떤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술적으로는 수비 라인이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네. 미들블록에서 미들 플래싱을 주로 기반으로 했다면 지금 나중에 이제 지표에서도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하이블록에서 하이프레싱 상대를 좀 높은 지역에서부터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이 볼을 탈취하고 이 볼을 탈취한 볼을 또 득점으로 만드는 과정 굉장히 선수들이 아주 공격수부터 적극적인 압박을 통해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는 그런 경기 양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의 능력 있는 선수들한테 투쟁심까지 요구를 네. 하면서 1대1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는 그런 투쟁심까지 요구를 하면서 굉장히 울산 선수들이 1대1 싸움 그리고 압박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직선적인 움직임이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격수들 입장에서는 체력 소모가 소진된다면은 힘들면 네. 손 들고 좀 나오라는 또 그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네네. 모든 걸 어설픈 90분보다 확실한 45분, 60분을 쏟아낸 이후에 교체에 대해서는 지금 명단에 들어있는 선수 다 대표특급 선수들입니다. 네. 다 동료들을 믿고 김판곤 감독은 선발 선수들에 대한 강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이 새로 부임을 하게 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제 선수를 계속 교체를 하면서 내부 경쟁도 치열한 내부 경쟁도 이끌어가는 김판곤 감독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은 즉 계속 로테이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긴장감을 끝까지 늦출 수 없다라는 거겠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누는 과정 중에 선수들이 코너플렉 근처까지 아,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울산에 저희가 좀 많이 왔기 때문에 선수들과의 좀 케미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고등학교 이제 U18팀 감독을 하다 보니까 클럽 와서 선수들 자주 마주치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이명재 선수는 제 초등학교 후배예요. 아, 네, 그때도 아주- 말씀하셨었죠. 네, 네. 오늘도 뭐 대표팀에도 합류했는데 또 뭐 포항 상대로 아주 뭐 힘든 경기가 될 것 같고 포항도 좀 준비를 잘하고 그런 오늘 원정 경기를 온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야구 선수를 가까이서 보는데 굉장히 몸이 좋고 네. 포스트 플레이에 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선수 생활 때 만났다고 한다고 하면 조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아, 좀 야구 선수가 현역 시절 때 만났다면 확실하게 좀 마크할 수 있는 자신이 좀 있을까요? 아 저는 야구 같은 스타일에 네. 좀 약했기 때문에 안 만난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야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서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들을 이끄는 진두지휘하고 있는 판마가 있습니다. 김판곤 감독님이요. 경기 중 벤치에서 보여준 리액션이 정말 일품인데 영상으로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하필이면 그 BGM이 베토벤 합창교향곡 9번입니다. 베토벤 같은 모습이 좀 있으세요. 경기의 뭐 지휘자니까 경기들을 지금 아주 뭐 열정적인 모션과 네. 함께 선수들도 득점했을 때 아주 뭐 열정적으로 세레머니라던가 선수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부분들이 K리그 팬분들에게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경기에서도 아마 선수들 이 기술적 앞까지 나와가지고 선수들 네. 굉장히 독려하는 모습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김방호 감독 별명이 바람의 파이터잖아요. 네. 선수들에게는 바람의 파이터 같은 그런 강인함을 주고 뭐 기술 지역에서는 베토벤처럼 계속해서 지휘를 네. 하면서 선수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판마의 영상이 얼마나 밀도 있게 나올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GPS가 있다 그러면 네. 감독님한테 한번 채워보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GPS가 뛴 키로수만 나오는 네. 게 아니라 폭발적인 움직임도 나오거든요. 제 생각에는 조현우 선수만큼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방 감독님이 이 슈퍼스카이데이를 본다고 저한테 지난 경기에 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마 이 경기 끝나면은 감독님도 세레머니들을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숙소 가서 좀 보시지 않을까 네, 그 근데 생각도 좀 드네요. 그게 이정효 감독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연습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본능적으로 이런 뭐 아주 열정적인 세레머니들은 몸의 습관이 이게 뭐 말레이시아 대표팀 했을 때도 네. 대표팀 경기에서도 꾸준하게 저희가 봤던 모습이잖아요. 울산 와서도 K리그 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또 감독이 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을 팬들과 호흡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벤치에서 감독이 이 정도로 제스처를 해주고 뭐 선수들에게 응원을 불어 넣어준다면 뛰는 선수들도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슈퍼스카이데이 때 저희가 이희근 선수 얘기를 들었는데 다 보이는데 안 본 척도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두 분의 경우 이런 스타일의 감독을 만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굉장히 선수로서는 감독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실수할 때는 물론 안 쳐다보겠지만 네. 그 외에 내가 좋은 장면일 때 감독님의 이 세레머니를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선수로서도 기대가 되고 어떤 세레머니가 또 나올지 또 어떤 나에게 또 지도와 방법이 나올지도 굉장히 좀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뭐 이런 부분에서는 멘탈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잘 될 때는 굉장히 칭찬으로 들리지만 안 될 때는 또 조금 못 들은 그렇죠. 척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제 울산의 전술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가장 눈에 띄는 김판곤 감독의 특징은 강도 높은 하이블록 하이프레싱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체력 소모도 굉장히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짧은 기간이지만 울산 선수들이 조직적인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볼 쪽에 볼이 연결이 될 때 지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볼에 가까운 선수는 고강도 스프린트로서 공간을 좀 지워냅니다. 뒤쪽에 있는 선수들도 빠르게 거리와 간격, 이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압박을 끊임없이 하는 게 지금 김판곤 감독 부임 이후에 달라진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울산이 굉장히 강하게 전방 압박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상대 빌드업이
등져서 받을 때 뒤는 생각하지 않고 강하게 몸싸움을 걸어주면서 공격 지역에 많은 압박을 들어갔던 선수들이 네. 바로 공격에 참여하면서 슈팅까지 연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앞선에서부터 볼을 끊었을 때 상대 수비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득점이 되진 않았지만 이 볼을 끊어낸 이후에 박스에서 자리 잡았던 야고 선수의 슈팅도 한 차례 나왔습니다. 네, 지금도 순간적으로 볼이 뒤쪽으로 횡패스나 백패스가 되면 강한 압박을 시도하는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뒤는 뭐 돌아보지 않고 볼에 가까운 선수는 끊임없이 압박을 통해서 상대 후방 빌드업을 괴롭혀주는, 현대 축구에서는 뭐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 높은 라인에서 압박이 중요한데 지금 김포 감독 부임 이후에 울산이 이런 공격적인 수비들을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상대 키퍼까지도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뭐 볼이 연결이 되더라도 이 볼이 차단됐을 때는 지금도 수비 밸런스가 좀 깨진 모습이 있거든요. 네. 결국 이 깨진 모습 속에서 센터백과 센터백 사이에 야구 선수가 위치를 잘 잡았고요. 결국 이 간결하게 원터치 패스 이후에 본인의 장점인 이 세레머니 나오죠. 네, 야구 선수가 아주 깔끔하게 실점까지 잘 만들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김판곤 감독 부임 이후에 압박 관련 지표에서도 유효한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록으로도 좀 정리해봤습니다. 수치상으로 확실히 광주를 압도하고 있고 특히나 파울이 좀 2배 이상가량 늘어났는데 뭐 자연스럽게 공격 진영이 있기 때문에 파울 수가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압박에 성공한다면 그 높은 위치에서 쇼 카운터로서 공격을 다시 한번 나설 수가 있겠고요. 압박에 실패한다고 해도 선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태클도 아끼지 않으면서 상대 공격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파울로서 또 공격을 차단하는, 상대 공격을 높은 라인에서부터 수비하면서 차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 지역에서 태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압박의 타이밍과 강도도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 있고, 태클이 많다는 것은 상대 수비수와 부딪혔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압박 타이밍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의 공격적인 흐름을 끊어놓을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하죠. 네, 아무래도 이제 상대도 울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들어올 테지만 실질적으로 분석하는 것과 현장에서의 선수들이 속도감 있게 강한 압박을 왔을 때 수비수들이 좀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오늘 포항 선수들이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전방으로 좋은 볼들을 보내주느냐에 따라 경기의 양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도 선수 시절에 저한테 굉장히 많은 압박이 들어왔었는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좋은 볼을 보내지 못하게 되면 네. 또 그게 끊겨서 또 위험한 찬스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눈여겨봐야 할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조현우 선수의 패스 지표가 좀 달라졌습니다. 전진 패스 횟수가 말씀대로 좀 많아졌고요. 횡 패스 비율이 좀 낮아졌는데 이 부분 단순히 보자면 골키퍼부터 빌드업이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뭐 최초의 공격의 시발점 역할은 이제 골키퍼가 하고 있습니다. 골키퍼를 활용해서 상대 수비를 좀 끌어냈을 때 숫자 싸움에 용이하고요. 네. 결국 이제 골키퍼들이 한 번에 볼을 쳐냈을 때는 롱볼을 보냈을 때는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후방에서부터 패싱력이 좋은 선수들, 또 조현우 선수도 지표에 나타났듯이 김포항 감독 부임 이후에는 패스 횟수라던가 횡패스 비율은 줄어들고 직선 패스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아진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에 맞서는 포항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4연패 기간 동안 무려 모두 선취점을 많이 내줬고요. 모두 2대1 패배를 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실까요? 일단은 계속해서 4연패를 하는 동안 상대 팀들은 내려서면서 굉장히 내려서면서 그런 플레이를 펼쳤는데 네. 그게 조금 패턴 같은 것들이 좀 간파당한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태아 드라마라고 해서 다시 역습을 하는 전개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그 부분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계속해서 뛰는 만델손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좋았을 때의 모습이 조금 부족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선실점을 하게 되면 경기 플랜이 달라지게 되겠고요. 대구와의 경기에서도 선실점한 이후에 라인을 높여서 수비할 때는 이 센터백 선수들의 포지션이 중요한데 네. 아스프로 선수가 이쪽에서 자꾸 볼이 상대에게 좀 내주다 보니까 좀 수세에 몰렸던 그런 장면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아스프로 선수에게 물론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긴 참 아쉬운 게 이제 시즌 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까지 만나봤고요. 사실 지표로만 봐도 최근에 포항의 흐름이 좀 안 좋은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1라운드부터 20라운드 그리고 21라운드부터 지금까지를 비교해보면 76분 이후 득점력인데요. 아까 짚어주셨다시피 이렇게 벼락 같은 슈팅으로 좀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좀 사라졌습니다. 선제 실점 허용률도 40% 이상 늘어났고요. 네,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이 태아 드라마, 시즌 초중반에는
후반 이제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75분 넘어서의 포항이 결승골도 상당히 많이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수치가 좀 떨어진 모습들은 선수들이 아무래도 주전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아마 지표 자체도 시즌 초중반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은 득점을 올리지 못했을 때 실점하고 수비 라인이 좀 깨졌던 게 최근에 좀 보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름에는 선제 실점을 하더라도 뭐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뭐 날씨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선제 실점을 하게 되면 사실 이 경기를 뒤집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포항에게 그나마 괜찮은 점은 뭐 선제 실점을 하더라도 경기가 완전하게 3대0, 뭐 4대0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네. 따라가는 부분은 그래도 좀 좋은 뭐 장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참 매번 2%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경기 돌려보면 다 한 골차 패배였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에서도 이 양 팀의 선제골 싸움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선제골 싸움에서 선제골을 넣은 다음에 결국은 실점한 팀 입장에서는 경기 플랜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니까 오늘도 선제골 싸움에 양 팀 모두 굉장히 좀 중요한 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득점력이 사실 살아나지 못했던 가장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이호재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이탈하게 됐습니다. 모든 득점 중에 36%의 지분을 차지할 정도로 정말 높은 득점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선수인데요. 선수로서 사실 타점도 높고 모든 강점을 가진 육학형 선수인데 이 부분으로서는 팀으로 참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호재 선수가 포항에서 하는 역할이 울산의 야구 선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뭐 전방에서 거머져주고 또 연계 그리고 마무리까지 잘 해주는 선수였는데 부상으로 빠져서 굉장히 포항에서는 전력에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 이호재 선수가 지금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나오겠지만 득점 관여율도 지금 36%로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호재 선수가 사실상 시즌 아웃이 됐다는 게 포항으로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일 텐데 결국은 지난 경기 득점을 올려줬던 안재준 선수의 역할이 네.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센터백 포지션에서는 오늘 선발로 나서는 민상기나 전민관 선수가 야구 선수를 얼마만큼 확실하게 잡아주냐에 따라 공격과 수비에서의 질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동희 선수도 지금 이탈되었기 때문에 공중볼 부분에서 조금 득점 루트가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희 선수가 공중골이면 공중골 또 중심 싸움도 잘 해주면서 네. 포항 수비에 굉장히 리더 역할을 했었는데 이동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또 공교롭게 계속해서 실점을 하고 승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포항의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만큼 시즌을 치르면서 이 두 선수의 포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를 이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동희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의 경기당 승점도 1.8점에서 0.6, 멀티 시점 비율도 26%에서 80% 높아졌으니까 결국은 중앙 수비 라인의 안전성을 위해서 오늘 전민관과 함께 이 선수들의 좀 활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선제 득점이 필요한 상황이고 선수들의 골을 넣을 수 있는 득점원이 다양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제 정재희, 김인성, 홍인상 선수처럼 좀 빠른 선수들이 살아나야 그래도 좀 득점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울산 선수들이 굉장히 전방 압박을 많이 펼치기 때문에 전방 압박을 펼치면 그래도 뒤에 공간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포항의 빠른 선수들을 통해서 울산의 뒷공간을 좀 공략하는 그런 플레이를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주중 코리아컵 경기 위에 조직적으로 준비할 시간은 짧았지만 네. 아마 경기 분석을 통해서 상대가 전방 압박할 때 후방의 라인이 좀 얇아진다는 거, 이 부분들을 좀 빠른 선수를 바탕으로 좀 뒷공간 침투 움직임을 많이 주문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이태석 선수가 등장을 하면서 좀 다양한 포지션에서 이제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태하 감독 입장에서는 걱정을 조금은 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굉장히 스쿼드가 부족하고 부상 선수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뭐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또 그리고 공격 포인트까지 계속해서 올려주면서 박태하 감독의 고민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즌 3번째 맞대결이자 또 미리 보는 코리아컵 결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정말 많은 팬분들이 경기장에 일찍 찾아주셨고 울산 호랑이불에서 특징은 선수들이 이 옆쪽으로 저희가 촬영한 곳 옆쪽으로 이제 인사를 하면서 나옵니다. 네. 이 부분이 팬분들 입장에서도 좀 가까운 스킨십이 되니까 더 경기장으로 한 번 더 나오게 되는 그런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선수들도 뭐 팬분들과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경기에 대한 생각도 다짐을 할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수서에서 이렇게 기차 타고 내려왔는데 네. 벌써 기차 내릴 때도 양팀 팬분들이 유니폼을 입고 네. 경기장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오늘도 많은 팬분들 속에서 양팀이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행사 때문에 재작년에 울산 문수구장을 찾은 적이 있어요. 네. 경기 끝나고 나가는 순간까지 정말 막힘이 없었고 굉장히 B클럽, 리딩클럽다운 그런 홈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90분만의 경기가 아니라 경기 전후 모두 다 경기 시간에 포함될 정도로 많은 팬분들이 찾아주시고 또 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또 그런 이벤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도 DJ 파티가 좀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도 좀 준비를 해야죠. 네, 아무래도 이제 홈팀 입장에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도 뭐 공연이 펼쳐지고 선수들은 계속해서 좀 리듬감 있게 워밍업을 하면서 오늘 경기에 대한 생각을 할 것 같고요. 팬분들은 이 경기를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구 경기가 이제 90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여기서 온전히 보낼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울산과 포항의 주요 이슈 그리고 현장 상황까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요. 이제 양 팀의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홈팀이죠. 울산 HDFC입니다. 골키퍼에는 조현우, 앞선에는 이명재, 김영권, 임종은, 윤일로, 루빅손과 고승범, 정우현, RPJ 선수가 섰고요. 야구와 강윤구가 최전방에 서 있습니다. 네, 이어서 원정팀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골키퍼의 황인재, 완델손, 전민광, 민상기, 어정원, 홍윤상, 오베르단, 한찬희, 정채희, 그리고 안재준과 백성동입니다. 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라비제 선수가 첫 번째 지금 선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 코리아컵과는 루빅선 선수 선발로 복귀를 했고요. 네. 야구 선수도 지난 주중 경기를 치르지 않으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거든요. 네, 야구 선수의 오늘 활약도 굉장히 힘 넘치게 전방에서 잘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신강훈 선수의 퇴장 징계로 인해서 네. 신강훈 선수 빠진 자리에 지난 코리안컵에서 득점을 터뜨리면서 오정원 선수가 들어왔는데 오늘도 신강훈 선수의 공백을 메우면서 좋은 활약을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경기를 앞두고 두 팀이 어떻게 좀 포메이션을 하고 나왔을지 한번 작전판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 HD입니다. 네,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야구 선수 밑에 강윤구 선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야구 선수가 깊숙하게 박히고 강윤구 선수가 좌우에 공격 전개에 있어서의 역할도 좀 많이 해줄 것 같고요. 양쪽 풀백들이 뭐 윤일록 선수라든가 이명재 선수도 적극적으로 공격 시에는 가담을 해주면서 공격에 있어서도 정우영 선수가 경기 컨트롤한다면 양쪽 측면 풀백을 높이 올리고 윙코드인 루빅손과 아라비제 선수가 이 공격 채널을 만들면서 포항의 포백을 맞아서 3명의 공격수를 투입하면서 공격들을 좀 많이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포항 담당인데 작전판을 물리겠습니다. 일단 뭐 작전 전술보다는 네. 뭐 1대1 싸움이라든지 뭐 정신력적인 부분을 좀 강조를 할 것 같고 그래도 좀 작전을 한번 짚어보자면 네. 네. 그래도 짚어주셔야죠. 네, 포항의 경우에는 예상 전술이 어떻게 될지 포항 출신 레전드 위원님이시죠. 지금 정호영 선수가 미드필드에서 네. 나왔는데 뭐 포항 입장에서 투톱으로 지금 수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호영 선수가 백스리를 만들어서 빌드업을 시도를 한다고 하면은 이건 저는 그냥 놔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투톱 뒤에서 받는 움직임은 한 명이 꼭 책임을 져서 막아주는, 볼이 제대로 못 들어가고 전방으로 침투가 되지 못하게 좀 막아주는 지시를 할 것 같고, 또 우리 야구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야구 선수를 우리 공격 시에 놔두지 말고 좀 바짝바짝 잡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포항에 뒷공간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뒷공간으로 좀 눈이 맞으면 뛰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면서 오늘 울산의 뒷공간을 좀 공략하는 그런 플레이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야구 선수가 앞에 있다가 또 갑자기 또 사라졌다가 또 이런 경우에는 선수들 입장에서 정말 까다롭잖아요. 어떻게 좀 마킹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심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뭐 야구 선수는 이 수비를 인지하기 위해서 손 그리고 뭐 고개 그리고 몸으로 계속해서 수비 위치를 인식을 할 텐데 굉장히 센터백 입장에서는 붙었다 떨어졌다를 잘 하면서 야구 선수를 뭐 괴롭히고 위험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또 뭐 파울도 과감한 파울도 할 만큼 굉장히 좀 야구 선수를 바짝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궁금한 게 야구 선수 같은 스타일의 선수를 두 분이 수비수로 만났다. 그럼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이제 측면 윙백 역할을 많이 맡아서 야구 선수보단 정재희 선수나 이 백성동 선수의 위치 선수를 좀 많이 마크를 했거든요. 네. 워낙 뭐 속도가 있는 선수다 보니까 공간을 내주기보다는 공간을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경기 운영 좀 많이 가져갔던 것 같고요. 제가 실제로 만약에 센터백 포지션에서 야구 선수를 만났다고 하면은 그날은 잠을 일찍 잘 것 같습니다. 워낙 힘을 많이 쏟아내야 될 네. 것 같아서 네. 홀더 플레이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또 힘싸움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선수라 야구 선수를 만났다고 하면은 선수 생활이 더 단축되지 있지 않을까. 잠이 보여.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어떠실까요? 제가 야구 선수를 만났다고 하면 하프라인 아닌 곳에서는 한번 몸싸움을 통해서 기선제압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야구 선수가 굉장히 또 스크린 플레이에 능하기 때문에 등을 앉아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상상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아쉽지만 야구 선수의 오늘 어떤 플레이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 승리를 위한 양 팀의 키플레이어는 어떤 선수가 있을지 가장 먼저 울산 HDFC 어떤 선수가 될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오늘 주민규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구 선수를 꼽아봤고요. 주중 경기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체력적인 문제도 전혀 없거든요. 또 이전에 2경기 연속 결승골을 기록하면서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상태라 제가 울산의 키플레이어는 야구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저도 야구로 정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맞추셨네요. 스크린 플레이를 하면서 또 포항의 수비진들이 좀 포스트 플레이에 좀 약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구 선수가 좋은 플레이를 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야구 선수는 저희가 아까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봤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네, 뭐 등치도 굉장히 좀 가까운 위치에서 보니까 더 커진 것 같고요. 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재수 선수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울산의 야구라면 포항에는 오늘 선발로 나와 있는 안재수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포항은 어떤 선수를 꼽으실 건가요? 저는 안재준 선수로 네네. 네, 일단 지금 야구 선수의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야구 선수도 패스를 주고 서 있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이제 공간을 찾으면서 이런 플레이가 좋은 거죠. 미드필드 지역에서는 미드필드 선수들이 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라 간결하게 연결해주고 박스 안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움직임 좀 끊임없이 야구 선수들이 좀 몸에 이제 습성이 좀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구 선수가 저 위치에서 1초, 2초만 볼을 거머쥐어주고 연결을 해준다고 하면 양쪽 윙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들이 울산 HD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롱볼이 왔을 때도 상대를 센터백을 묶어둘 수 있는 위치 선정 속에서 좋은 패스를 또 동료에게 보낼 수 있는 이 위치 선정도 상당히 좋고요. 루피선 선수가 결정을 지어내지 못했지만 동료에게 연결하는 장면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득점력이 오를 대로 오른 야구의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루트로 득점을 만들어낼지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포항의 키플레이어도 확인해 보시죠. 포항은 어떤 선수를 좀 꼽으셨습니까? 저는 안재준 선수로 했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 코리아컵에서 마수거리골을 득점하면서 예열을 마쳤거든요. 포항의 오늘 좀 어려운 상황에서 울산 HD의 K리그 탑 센터백을 상대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포항에는 오늘 황인재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좀 꼽아봤습니다. 올 시즌 27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지금 원정 경기고 좀 힘든 분위기 속에서의 골키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야구 선수의 슈팅이라던가 울산의 거센 공격들을 황인재 선수가 오늘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넣느냐 막느냐의 약간 싸움으로 키플레이어를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만나본 세 번째 동해안 더비인데요. 오늘 점점 더 경기 직전으로 갈수록 이곳 분위기가 점점 핫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보시는 동해안 더비 정말 많았을 텐데 오늘의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동안 선수로서만 많이 뛰면서 이런 분위기를 느껴봤는데 이렇게 현장에 내려오니까 더욱더 팬분들의 이 여러와 같은 응원의 소리들이 피부로 좀 많이 와닿은 것 같고요. 많은 팬분들 속에서 양 팀 모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좋은 경기 내용을 많은 축구 팬들에게 선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콘서트장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양팀 서포터즈의 응원 소리도 그렇고 또 그리고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라이트도 그렇고 굉장히 뭐 그런 콘서트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공연 같은 오늘의 경기 정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울산이 포항을 잡고 선두 탈환이 가능할지 아니면 포항이 울산을 잡고 4연패를 끊어낼지 끝까지 저희 스카이 스포츠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경기 끝난 후 포스트 매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는 스카이 스포츠.